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낸 소송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내일 중에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오늘 윤석열 총장의 이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신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걸까요?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할까요? 오늘 이 법원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심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법원은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하루 중에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평검사 100%가 집단 행동에 동참했고, 심지어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라는 조남관 대검 차장마저도 추미애 장관의 이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전에 열립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징계 요청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 같은 것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미연 재판장이 주심인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오늘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1시간여 만에 빨리 마쳤지만 최종 판단은 오늘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부터 오늘 결정이 없을 것이라는 전달을 받았다.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판부는 상당히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는 따라서 오늘 결정되지 않고 내일로 미뤄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의 이 소송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복귀합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2월 2일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일쯤에는 늦어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이뤄진 신문에서 윤석열 총장 측과 이 추미애 장관 측의 대리인 변호사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1시간 상당의 신문이 끝난 뒤 이날 중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는 고심이 될 것이다. 신문이 이날 1시쯤 끝났고 그때부터 합의하고 결정문을 써야 하는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날 중 결정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판사는 양측 주장에서 인용할 게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인용 또는 기각의 이유를 다시 구성하느라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내일 중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재판정이 조미연 부장판사 단독이 아니라 합의재판부인 만큼 3명의 의견, 판사 3명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문에 담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고 오늘 이 심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판사들의 결정에는 영향을 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에게는 좀 불리한 정황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의 상식이 지켜지면 인용될 것이라고
윤석열 쪽에 유리하게 보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자,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하루도 안 돼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법원에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누가 봐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의 상식이 지켜진다면 법원도 직무 배제 명령이 과했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남관 대검차장, 검찰의 넘버 2,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인 조남관 차장검사까지도 추미애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제고해달라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권 차원에서 지금 얼마나 재판부에 압력이 가해지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가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쪽에서 판사들에게 뭐 압박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법부는 상당히 장악됐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판사들의 이런 명예가 있는 만큼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또 다른 부장검사도 내일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 결정도 참고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 총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너무 큰 문제인 만큼 인용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길 거라는 관측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날 법무부 측 대리인의 주장만 보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문 직후 취재진에게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위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 추미애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결론을 내려놓고 윤석열을 자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자, 한 부장검사는 2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해임 의결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이 정해진 징계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상황이다. 이런 모든 정황들은 이례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복귀한다면 헌정사상 처음 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